지금 정말 큰 이슈가 터졌는데요. 주가 조작단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출국 금지까지 내렸는데요. 이를 두고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전망의 저자이신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지금 시간이 굉장히 늦었는데요. 옷차림이 예, 정장을 입으셨네요. 네, 아유, 지금 이 주제 때문에, 네. 방금 방송국에 다녀왔고요. 아, 어, 여기서 다룬 주제가 너무 중요하고, 물론 주가 조작이라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음,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또 이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과 관련해서 특히 뭐 차익 결제 거래라든가, 뭐 CFD 이런 표현이라든가 반대 매매라든가, 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뭐 이런 궁금증들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서 지금 네, 이런 현상들을 제대로 알고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서 네, 좀 시급하게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준비된 자료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KBS라는 공영방송에서 할 수 있는 종류의 얘기가 있고 유튜브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상히 이런 상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또 우리 뭐 TV로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충분히 이런 상황을 안내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방송 마치고 막 집에 왔습니다. 12시 딱 정확히 30분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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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니까요, 교수님, 이게 진짜 어제도 오늘도 거의 6종목이 하한가를 맞아가지고 네. 순식간에 반토막 이하가 되고 네. 연예인도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유명 연예인.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의문스러운 좀 폭락이 우리 주식 시장에 좀 어떤 파장을 미치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교수님. 네. 일단은 이게 어떤 파장이냐. 먼저 하한가를 맞았던 종목이 있어요. 크게 8개입니다. 네. 8개를 읽어드리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삼천리, 세방, 다우데이터, 선광 이 6개고요. 또 다올투자증권과 하림, 예, 음, 하림지주 이렇게 총 8개 종목이 하한가를 맞았었는데 이 중에 6개죠. 앞에 말씀드렸던 6개는 이어서 오늘 또 하한가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제한폭이죠. 마이너스 30%를 또 개장과 동시에 연이어서 하한가를 맞이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다 보면 소위 개인 투자자들은 어떨까요? 더 공포감이 생길 수 있겠죠. 아, 해당 종목도 종목이지만 해당 종목 이외의 다른 종목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자본시장이 워낙 심리지표,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아, 이런 갑작스러운 일들이 닥치면 정말 이거 공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또 일이 있겠구나. 물론 이거 말고도 2차 전지 섹터에 있어서 뭐 실적이 발표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죠. 그런 것들도 같이 맞물려서 주가가 많이 빠졌고 그러면서 이제 공포에 투매합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패닉셀링이라고 아, 하죠. 패닉셀링이 또 맞물리면서 코스피가 다시 약 7일 만에 2,500선이 붕괴되죠. 지금 이 거래를 마친 그 지수가 대략 2,489인가 요 정도 됩니다. 네, 이렇게 거래가 2,500 밑으로 맞습니다.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7일 만에 나름 상승하다가 다시 꺾여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지 않나.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2차 전지 관련주,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살짝 주도주가 좀 바뀌는 것 같다. 이것은 제 감인 거예요. 주도주라는 것은 어떻게 과학적으로 분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도주라는 거. 근데 주도주가 2차 전지에서 반도체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제가 우리 반도체 관련 설명드릴 때 우리 즉시 분석에서 네,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역시 이제 주식시장에 다시 돈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이 정도 새로 유입될 때 2차 전지 들어오려고 봤더니 너무 비싸 이런 생각들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밖에 여러 가지 요인들도 맞물립니다. 실적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립니다만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려서 우리 한국 주식 이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다 안 좋게 마감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오늘에 있는 이 자본시장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진짜 이 문제를 캐지 않으면 그 원인을 알지 못하면은 정말 네. 계속해서 주식시장의 심리가 불안할 것 같은데요.
네. 가장 궁금한 거는 교수님 좀 어떤 원인이 있었던 건가요? 네. 뭐 일단 첫 번째는 바로 주가 조작 의혹입니다. 제가 뭐 공영방송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확정적으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 이 금융위원회에서 현재 조사에 착수를 한 상태고요. 그 착수한 이후에 금융위에서 공식적으로 뭔가 결과를 내지 않은 상태니까 이것을 단정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전제고요. 다만 뭐 JTBC를 시작으로 해서 이게 첫 보도가 일어났었고, 그리고 오늘 JTBC 보도에서는 또 심지어 임창정이라는 그 가수 이름까지 네.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의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혹이라고 표현해 보겠고요.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그 정황상 소수의 특정 세력, 그러니까 계좌죠. 특정 계좌에서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거래가 일어난 정황들이 실제 포착이 됩니다. 이런 걸 우리는 이제 통정거래 혹은 어, 통정매매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려보면 매수자가 있고 매도자가 있어요. 근데 둘이 미리 정해놔요. 음, 둘이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 팝니다. 어, 그러면서 주가를 막 끌어올리는 방식인 거예요, 서로. 이런 걸 통정매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음, 통정매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현재까지는 정황상 판단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런 소위 주가 조작 의혹이라는 것이 불거지면서 지금 잠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뭐 그래프나 따로 자료를 조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막 방송 오자마자 하는 건데 제가 지금 출연한 방송이니까 이걸 그대로 보여드려도 될 것 같아서 지금 보여드리는데 지금 출연한 방송에서 나온 CG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삼천리나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같은 이런 뭐 주요 종목들이 쭉 우상향하다가 급락하는 모습을 다 맞이하죠. 예, 그러니까 이틀 연속 하한가를. 그러니까 이런 것은 주가 조작 의혹이 의 대상이 되는 8개 종목의 경우에는 당연히 주가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는 첫 번째 요인이다. 결국 이런 이례적인 뭐 지금 확정적인 게 아니니까 이례적이라고 하지만 주가 조작 의혹이 결국 이렇게 연일 하한가를 만드는 이런 주식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네, 보통은 이제 주가 조작이라고 하면 되게 짧은 기간 동안 네,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네. 종목들을 보니까 되게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올랐던 그런 경향이 있는 주식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왜 맞아요. 이런 종목들이, 이런 주식들이 타깃이 된 걸까? 네, 네. 앞서 제가 읽어드렸던 이제 8개 종목 있잖아요.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삼천리, 세방, 다우데이터, 성광, 다올투자증권, 또 할인지주. 이런 8개 종목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좀 뽑아본다면 첫 번째가 이제 악재도 없고 호재도 없어요. 어, 그죠? 악재가 없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호재도 없어요. 어, 그러니까 매우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유지할 거예요. 만약에 악재가 있는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호재가 있는 종목이라든가 이러면 주가를 조작하기가 좀 어려워요. 악재가 있으면 내가 조작할래야 대세적으로 주가가 빠지는데 어떻게 올리기가 힘들죠. 어, 또 호재가 있을 때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선반영돼서 또 뭐 조정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또 호재가 있을 때는 호재가 있을 때 또 주가가 급등하고 엇박자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종목이란 특징이 있습니다. 그죠? 그 두 번째 특징은 다 하나같이 일종의 지주회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지주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다라는 거죠.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그런 종목의 특징은 뭘까요? 그런 회사의 특징은 실제 거래량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실제 거래량이 많지 않아야 상대적으로 소수의 작전 세력만으로도 조작을 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래량이 많다고 해봐요. 삼성전자를 어떻게 조작합니까? 그죠? 거래량이 많다고 해보세요. 근데 거래량이 얼마 안 되니까 작전 세력의 거래량이
어떻게 보면 그 주가를 주도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상대적으로 소수의 작전 세력으로 조작하기 좀 용이하다 할 만한 그런 타겟이 되는 그런 특징이고요. 그런 종목들이 자 하나같이 또 역시 방금 출연한 영상의 CG를 보여드리면 뭐 최근 주가가 이렇게 그냥 쭉 우상향하는 거예요. 거의 쭉 최근 1년 동안 무슨 일이 2022년 4월부터 생각해 보세요. 전반적으로 주가가 다 대세 하락했고요. 그죠? 네, 어떤 종목도 상관없이. 근데 다 대세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8개 종목들이 다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다가 이 주가 조작 정황이 등장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 음, 그런 특징들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주가 조작 의혹을 첫 번째 원인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 다른 원인도 혹시 있을까요? 네. 다른 원인이라고 본다면 결국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아, 이 여러분 지금 궁금해하시는 차액 결제 거래 어, CFD. 어, 그러니까 CFD는 여기서 C가 contract이에요. 그리고 F는 그냥 전치사 for고요. 그리고 D가 어, difference예요. 그러니까 차액에 대한 결제만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차액 결제 거래를 잠깐 설명드리면 그 다음 말씀드리는 게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투자자예요. 그리고 웅달님이 만약에 증권사예요. 그러면 제가 뭐 종목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를 10개 사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얼마 있어야 돼? 1000만 원이 있어야 그 주식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1000만 원까지 없어요. 음, 400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1000만 원어치 주식을 사고 싶어요. 음, 그럴 때 할 수 있는 거래입니다. 어, 그럴 때 제가 그래도 한 40% 증거금이 있다. 어, 약간 굳이 따지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갭 투자자들이 집을 못 사요. 10억짜리 집을 못 사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은 1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비교하는 겁니다. 9억짜리 전세 세입자를 찾기만 한다면, 그럼 이 집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은 난 돈 한 푼도 없지만, 9억짜리 전세 세입자를 찾고, 또 이 은행에서 1억을 빌려주면 그 집을 나는 보유할 수 있잖아요. 한 푼도 없이. 예를 들면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일종의 레버리지 거래라고 볼 아, 수 있겠죠. 네, 레버리지 거래. 자, 그러면 투자자가 그냥 마냥 해주는 게 아니라 증거금이 있어야 됩니다. 증거금. 그럼 증거금이 있으면 증권사가 주식을 대신 사고 팔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액만큼 현금을 챙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음, 파생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식을 살 돈이 없지만 2.5배까지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한 그런 파생 어, 상품이고요. 쉽게 말하면 돈이 한 푼도 없지만 주식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름하여 외상거래, 정식 명칭은 이제 미수거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걸 제가 그림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급하게 좀 찾았는데요. 제가 그린 그림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림을 보여드려야 좀 쉬울 것 같아서. 자, 보시면 CFD는 어쨌든 주가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앞으로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하면 매수한단 말이에요. 1,500달러에. 근데 1,530달러에 매도하면 차액이라는 30달러가 발생하죠. 네. 그럼 그렇게 증권사가 도와주는 거예요. 어, 대신 수수료 같은 걸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 이게 금도 되고 주식도 되고 국제유가도 되고 다 돼요. 그래서 금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면 금 CFD를 구매하죠. 금값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또 금 CFD를 매수하는 거죠. 그죠? 그럼 시장 가격이 예상대로 올라가면 그 수익, 차액을 우리 취하는 거죠. 그걸 롱 어, 포지션이라고 보통 표현하고요. 반대로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우리 공매도도 있잖아요. 네. 아무것도 없는데 매도하잖아요. 약간 뭐 약간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건 아니고요. 어쨌든 없는데 매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고 나서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사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자, 네. 그렇게 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CFD의 개념은요, 실제로 내가 살 돈이 없어요. 기초자산이 없어요. 그렇지만 가격 변동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액을 얻고자 이 장외로 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그럼 이해 가실 거고 그래서 매우 인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확실히 올라갈 거야라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난 돈이 별로 없어요. 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라도 해야죠. 그렇죠. 그죠? 그럼 많이 사고 싶은데 많이 사면 많이 산 만큼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이 없으니까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갭 투자자랑 비슷한 거예요. 굳이 따지면. 그죠? 네. 주식을 갭 투자하는 거나 굳이 따지면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KBS에서는 뭐 이걸 다 설명드릴 시간이 없었는데 이 고객이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다라는 점 이게 주된 특징이죠. 그래서 수익이나 뭐 손실은 발생합니다만 실제 그 주식은 증권사 명의로 취득하는 거고요. 어, 고객은 어쨌든 주식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에 대한 차액만큼만 취하는 방식인 거예요. 이것이죠. 소위 레버리지 상품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뭐 심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뭐 10배까지 옛날에는 살 수 있게 그러니까 증거금 10만 원만 있으면 100만 원어치 사게 해줄게 이런 식의 제도였는데 너무 위험하잖아요. 네. 그죠? 그 증거금이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좀 줄여서 2.5배로 이렇게 했습니다. 10배까지였다가 2.5배로 최근 줄였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어쨌든 미수거래 혹은 이제 외상거래가 있다. 근데 주가 조작할 때 이게 이용되기가 좋겠죠. 그렇죠. 그럼 왜냐하면 매수금을 많이 모아야 유리하잖아요. 네. 그죠? 네. 매수금을 많이 모아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돈이 100원밖에 없는데 1000원어치 사고 싶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네. 근데 이렇게 차액 결제 거래를 이용하면 좀 가능하게 할 수 있겠죠, 더. 네. 10명 모아야 되는데 2명밖에 못 모았어요. 그런데도 이 차액 결제 거래를 이용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이거죠. 어쨌든 이게 미수거래의 특징인데 이것을 사용해서 주가 조작했다라는 판단이 있고요. 첫 번째. 그리고 주가 조작 의혹이 발생하면서 그게 불거지면서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조정되잖아요. 그러면 증권사는 어떻게 될까요? 증거금의 손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담보 물건이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증권사는 강제 처분을 합니다. 네. 예, 강제 처분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이에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게 반대 매매예요. 어, 반대 매매. 그러니까 증권사는 전날 종가의 그 하한가로 매도 수량을 산정하고요. 그 다음에 장이 개장하기 전에 그 동시 호가로 한 번에 팔아버립니다. 어, 그러니까 전일 종가의 하한가로 주식을 매도하는 거예요. 이게 반대 매매예요. 네. 그러면 또 한 번 급락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연속 이틀 하한가 친 게 물론 요것만 역할을 한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요것도 역할을 상당 부분 한 거죠. 차액 결제 거래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 일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 정황상.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증권사는 그 증거금의 손실이 있으면 안 되니까 강제 처분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주가가 연일 이제 하한가를 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좀 이해가 가셨습니까? 네. 이해가 잘 두 됐습니다.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은 진짜 이 앞선 6 예, 플러스 2, 총 8개 기업, 이렇게 예, 주가가 거의 반토막 난 기업들이 네, 이렇게 까고 보면은 실제로 네,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서 예. 투자한 그런 레버리지 투자한 경향이 나타난다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 나타나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데 어, 미수거래 정황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 이것도 또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가 돈은 없지만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던 미수거래가 있어요. 현금 얻지만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방법. 미수거래가 있지만 또 한 가지 거래가 신용거래입니다.
그러니까 미수거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금의 일부죠. 증거금만 가지고 주식을 매수하고 나중에 이렇게 부족분을 메꾸는 이런 방식이지만 음, 신용거래는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준다. 증권사가 대출해 주는 거예요. 주식 네, 투자자한테.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자 받는 거예요. 이자. 원금과 이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높은 금리로 이자 받겠죠. 네. 증권사의 대출이니까. 증권사가 대출해 주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180일 안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게 신용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있어요, 없어요? 어, 손해낼 게 없어요. 어, 손해날 게 없어요. 네, 아까 미수금에 해당되는 것도요. 예를 들어 증거금이 5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증권사가 50만 원 빌려줬어요. 음,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중에 뭐 아마 60만 원? 그, 그, 그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이 만약에 100만 원 갖고 투자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죠? 자기 돈 50, 증권사 50. 쉽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만약에 까먹어가지고 60만 원이 남았어요. 음, 그러면 그냥 매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60만 원은 나오니까 음, 증권사가 손해 볼 일이 있어 없어요? 없죠. 없게 만든 거예요, 구조가. 네, 신용거래는 뭐야?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니까. 네, 그죠? 당연히 손해 볼 게 없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로 돈 벌 수 있는 구조를 많이 고민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가시죠? 자,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아까는 미수거래의 정황이었고 지금은 이제 신용거래의 정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이번에 분석된 건데 또 이번에 제가 방송에서 다룬 CG를 그대로 제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바로 CG만 보여드립니다. 이게 코스피 전체의 아, 신용융자 잔고율이 1.51%인데 앞에 말씀드렸던 주요 종목들은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와,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한 비중이 와, 압도적으로 높은 거죠. 그러면 정황상 특이한 종목들이 연일 하한가고 이것은 뭐 정황상 거의 그렇다. 그래서 미수거래도 이용하고 신용거래도 이용하고 뭐 할 거 다 이용하고 조작 세력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음, 아, 물론 이 중에 일부는 조작과 관련 없는 미수거래, 아, 조작과 관련 없는 신용거래도 있을 수 있어요. 음. 그러나 뭐 이 정도면 상당히 그럴 정황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정확한 원인은 좀 시간이 더 흐르면서 살펴봐야겠네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정말 이 가운데서 꼭 그 투자를 대신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네, 증권사가 연루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한번 진짜 파헤쳐 네, 봐야겠네요. 그 구조를. 예. 그것을 지금 파헤치고 있는 중이고요. 어,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뭐 삼천리라든가 앞에 이런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들, 장기 투자, 안정적으로 그런 투자자들은 애꿎게 이렇게 주가 폭락의 충격을 음,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굉장히 복잡한 정황이 있는데 이게 설명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방송을 출연할 때 우리 작가님도 경제 전문 작가님인데도 그분이 이제 질문지를 뽑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너무 어려워하셔가지고 아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아셔야겠다라는 생각에 좀 이렇게 좀 정보를 전달해드리고자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 네, 교수님 너무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좀 더 안타까운 게 올해 초에 좀 주식시장이 그 많은 분들이 상저하고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그 반대로 좀 반응이 흐름이 괜찮았던 것 같은데 정말로 2,500선이 좀 붕괴되면서 변동성이 좀 커질 것 같은데요. 혹시 네. 교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주식시장에 있어서 조금 단기적인 그런 변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고요. 역시 이제 내일 모레 기준인데요. 이제 한미 아,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여러 선언이라든가 여러 결과물들,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미국의 어떤 기업이 뭐 어디에 투자를 해주겠다든가
뭐 어, 바이든이 우리나라 어떤 기업에게 뭐 이런 뭐 독소 조항, 반도체 독소 조항 같은 거 이런 걸 뭐 없애주겠다든가 예외해주겠다든가 뭐 반도체 지원법도 있지만 IRA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나올 때 그것은 당연히 주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 관심 갖고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내일 모레 물가 발표되죠? PCE. 아, 그 네. 물가가 발표되고 그 다음 주에 5월 3일 날 FOMC 회의가 있죠. 예, 결국 이 PC 결과에 따라서 그 바로 다음 주에 있는 금리, 미국의 기준금리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텐데 그런 것도 역시 즉시 분석 기대하시면서 그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판단하는 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끝으로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오늘은 정말 홍보 안 해야지 이런 생각도 사실은 했는데 혹시 몰라서 지난번 사용했던 템플릿에다가 그대로 있어서 그거는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뭐 어쨌든 우리 도와주는 저 유튜브 채널을 도와주는 이 어스얼라이언스라는 이 회사가 MCN 회사가 없으면 유튜브를 운영할 수조차 없는데 웅달님 채널도 제 채널도 어스에서 참 도와주고 있어서 여기서 이제 이 교육 과정을 저랑 정말 성심성의껏 만들어 주셨어요. 경제정보 공부 무작정 따라하기. 이 과정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또 클릭을 좀 눌러주시면 좋겠고 제 고정 댓글에 담겨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제 공부 열심히 하시고 경제 흐름 이해하시고 자본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용어들을 지금 용어의 문제잖아요. 반대 매매가 뭔지 그죠? 네. 여러 가지 차액 결제 거래가 뭔지 미수 거래가 뭔지 신용 거래가 뭔지 이런 용어들을 알아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주식시장의 이런 현상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계기가 되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참조해 주십시오.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즉시 분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경제 공부 무작정 따라하기로 그런 현상들을 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약간의 뭐 이해의 틀? 그런 것 얻을 수 네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네. 분들이 꼭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웅달직방 구독자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화석입니다. 매번 또 우리 웅달님하고 즉시 분석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고 있는데 경제 전망 뭐 보고서 발표되고 할 때마다 그게 얼마나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마 체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양한 거시경제 변수들이 경제가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돌면서 운용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들여보고 그 들여다본 다음 적절한 그 시대에 맞게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항상 잃지 않는 투자하실 수 있겠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경제를 공부해야 된다.